안녕하세요. 서울자취생활 오늘 158일 차입니다. 오늘 방문 예약 있었는데 깨졌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분이 알고 봤더니 이제 몸이 지체장애가 있으셨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할 때에도 그렇게 불편하신지 모르고 가족분하고 같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아들이 일요일만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전화 통화할 때는 말 안 하시다가 네, 저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해서 방문 예약 깨졌고 그래서 오늘 열심히 콜 했는데 한 300콜 정도 콜 했고 점심은 짜장면 먹고 주문했는데 맛있습니다. 이름이 차이란, 용인 수지 쪽에 차이란이라고 하는 데서 주문해서 먹었는데 거기 다 맛있어요. 짜장면, 짬뽕, 볶음밥. 오늘 다른 분이 마파두부도 먹었는데 거기 맛있어요.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근데 맛있습니다. 근처 사시는 분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은 당근에서 제가 뭘 샀어요. 뭘 샀는데 사실 지금 딱히 필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누군가한테 선물을 주려고 해서 샀고 남자 거 넥타이 샀어요. 이제 저희 회사 동료들이 그 남자분들이 그 에르메스 넥타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뭐가 비싸고 어떤 패턴이 유명하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그 케이스 포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이런 것도 보고 싶어서 이제 명품을 좀 알 필요도 있어서 배우는 차원으로 저렴한 거 하나 샀고요. 누구를 주게 될지는 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선물입니다. 그랬고 오면서 이제 슈퍼 들러서 사람답게 그 원래 제가 먹었던 음식들 산 게 오늘이 사실은 처음이에요. 방울토마토, 요거트, 뭐 요플레, 그 다음에 계란, 그리고 이제 치약 필요해서 치약, 그 정도.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오징어나 이런 게 씹는 걸 좋아해요. 술은 안 마시는데 술안주 종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징어 하나 사서 열심히 씹었습니다. 제가 사람 씹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오징어를 씹었고 그리고 씻고 어떤 책 얘기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요 책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제가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책을 다 샀어요. 그 종이로 된 책은 다 사서 이제 보고 다 대부분 보고 있고 다 본 책들도 있고 한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그 다니쌤이라고 이분도 유튜브 다니TV 운영하시고 근데 사실 제가 유튜브를 원래 잘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 거 보지는 못했고 책 통해서 알게 된 분이에요. 근데 이 책을 주로 이제 적으신 저자는 김윤관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2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했고 창업 12년 차에 이제 불운 위기 이제 겪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지식산업센터를 알게 돼서 첫 거래를 하셨어요. 근데 그 덕분에 사업으로 얻은 수익보다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제대로 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수익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이후로 8년 동안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매진하셔가지고 7건 거래로 22개 호실을 계약했고 약 23억 원의 수익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어림잡아 한 개 호실당 1억 원 넘는 수익을 거둔 셈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스로 하셨던 지식산업센터 투자 관심 있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단톡방 같은 것도 운영하시고 돕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쓰신 책이 요 책이에요. 요 책 제목이 지식산업센터로 월세 통장 만들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지식산업센터 분양일 하고 있어서 이 책 좀 추천하고 싶은데, 프롤로그 내용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50세, 직장인의 평균 은퇴 나이가 49.5세라는 통계가 있다. 평균으로만 본다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은퇴한 셈이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직장인의 근로 수명은 더 짧아졌다. 은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매달 생활비다. 생활비가 없으면 일상의 삶은 무너진다. 은퇴자에게는 세 개의 선택지가 주어진다. 첫 번째, 창업. 그런데 창업하는 데에는 큰돈이 들어간다. 문제는 창업자의 5년 생존율이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창업의 실패로 은퇴자금 모두 날리는데 끝나지 않고 빚까지 지게 된다. 둘째, 주식 또는 비트코인. 주식과 비트코인 광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당신 주변을 살펴보라.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얼마나 보았는가. 세 번째, 재취업. 재취업은 참 어렵다. 어떻게 취업을 한다 해도 예전의 연봉과 대우와는 차이가 크다.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일을 해야만 버틸 수 있다. 그렇게 모두 내려놓고 버틴다 해도 그 수명이 그리 길지는 않다. 나는 여기에 마지막 네 번째 4번 선택지를 제안하려고 한다. 바로 가장 안전하고도 지금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임대소득이다. 나이가 더 들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만들 수 없는 시기가 온다. 가장 선호하는 상품인 아파트가 생활비를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임대소득의 대표 상품인 상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장의 확대로 위험한 투자 상품이 되고 말았다. 오피스텔은 어떤가? 가장 일반적인 투자 상품이지만 수익률이 높지 않고 가격 상승도 미미하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토지는 임대소득 상품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분은 지식산업센터를 추천하기 위해서 쓰셨는데 5가지 지식산업센터 투자 매력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주택처럼 세금에 민감하지 않다. 두 번째, 수익률이 비교적 좋다. 세 번째,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관리 및 운영이 편하다. 5번째, 환금성이 비교적 좋다. 그 서울권에서도 대출을 잘 활용하면 대출이자 포함하고 5에서 8% 수익이 나오는 것을 찾을 수 있다. 만약 5억 원 정도 은퇴 자금이 있다면 6% 수익률을 기준으로 할 때 연 3천만 원의 소득이 생긴다. 월 기준으로 하면 매달 250만 원의 임대 소득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여기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은퇴 자금 5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그리 많지 않을 거다. 하지만 방법은 찾을 수 있다. 현재 주거비를 낮추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이분은 이제 여기는 7억 원 아파트 살고 있다면 경계 2억 원 정도 빌라로 이사 가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 결정이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노동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이다. 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 컨설팅 하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같은 조건 비슷한 환경이 있는데도 마지막에 다른 결과를 만드는데 단 한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바로 긍정적 마인드입니다.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훨씬 열악한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를 외쳤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분도 이미 너무 늦었어, 끝난 거야 라고 했던 40대의 인생 역전을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대사에서 이런 말이 있었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이라도 나를 믿어주기로 했다. 타인보다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은 나 자신만이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나 자신이다. 그래서 부와 성공, 행복을 거머쥐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말 한 끗 차이다. 편안하고 안정된 지금 삶이 가져다주는 행복은 날마다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그것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겠다는 마인드에서 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이분은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긍정과 부정 중 절대로 부정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매일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사실 결과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300%를 했지만 저 오늘 방문 예정을 못 잡았어요. 근데 내가 오늘 하루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 어차피 잘 될 사람이라서 그런 이제 에너지 가지고 더 좋은 거 생각하고 더 좋은 거 기록하고 또 공부하고 네, 그러면서 저를 이제 다독이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101에서 박센이 선생님 강의 들었고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구나. 그게 포인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저도 책은 참 많이 읽는데 이 부분을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으로 잘 녹여내는 이런 작업들을 잘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습득하면서 정말 제 것으로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강의 잘 듣고 잘 정리해서 이렇게 제가 잘 소화시킨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잘 전달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편히 쉬세요. 안녕. 마사히로 안녕.